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내일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광주 전남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부동산 급등 속에 올해에도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광주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6배나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즐길 거리가 부족한 노잼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체험시설을 갖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오룡이지구와 나주혁신도시 등 전남 신도심을 중심으로 학교가 대대적으로 설립될 예정이지만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고등학교 설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는데 광주 전남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의원을 뽑을지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정 시한이 석 달 넘게 지나서야 겨우 소위가 열렸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핵심은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 개편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구마다 기초의원을 적어도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의 상정과 병합 처리에 대한 그날 국민의힘의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안대로 추진될 경우 1, 2등 확률이 높은 거대 양당뿐 아니라 3등을 한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이 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3인 이상 선거구는 17개, 전남은 79개 중 42개로 이미 형식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광주 전남 기초의회 의석의 70% 이상은 민주당으로 이미 독점 구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제한 등을 통해 기초의회 다당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늘 대회의실에서 제8차 상무위원회의를 갖고 김종구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42%, 여성 50%, 청년 25%의 비중으로 공관위원 13명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재심의는 김정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전체 위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꾸렸습니다. 계속된 부동산 급등 속에 올해에도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2020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광주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6배나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0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년 연속 큰 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4%대에서 올해는 12.38%로 상승률이 1년 새 2.6배나 올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7곳 중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과 광주뿐입니다. 2020년 12월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매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했습니다. 광주의 작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9.6%가 넘었어요. 이것은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높게 나온 수치였거든요. 그렇게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공시가 상승률도 비례해서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중위값은 광주 1억 4,400만 원, 전남은 8,7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급등에도 광주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인 1억 9,2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고 광주는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학동사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남은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재개됩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재개발 부지에 내렸던 건축물 철거 공사 중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철거업체 재선정과 공사장 동영상 녹화 등 4가지 안전 확보 계획이 충족됐다고 판단될 때 실질적인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안전보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5일 동안 화정아이파크 1, 2단지 신축 현장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25건은 사법 조치하고 68건은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광주노동청은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형식적이라고 보고 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의 감독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만 4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4곳에서 347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1,6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연속 1일 확진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2,200여 명, 목포와 여수에서 1,900여 명이 확진되는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면서 12,812명이 확진됐습니다.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노잼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어린이 상상 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미래 주요 산업인 인공지능 기반 체험시설 등을 갖춰 아동 친화 도시의 대표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1년 어린이회관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채 개장해 광주 어린이대공원으로 불렸던 광주 중해공원입니다. 지난 1992년 비엔날레를 앞두고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회관이 철거된 뒤 각종 놀이시설도 노후화되면서 광주에 유일했던 어린이 전용 공간도 잊혀지게 됐습니다. 현재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어린이 전용 공간이 없는 지자체는 광주와 울산뿐입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가 생기는 등 꾸준히 어린이 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주광역시가 AI 어린이 상상 놀이터 조성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부지에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구비한 복합 문화시설로 꾸밀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체험시설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해 상상 놀이터에 걸맞게 창의적인 체험 위주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경험과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어린이 정책을 출산에서 이제는 아동의 삶의 질로 옮기려는 그런 어떤 전환점, 또 시작점에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현재는 중해공원 등 4-5곳의 후보지를 놓고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5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초쯤에 발표할 계획이고요. 12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11.1%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2번째인 광주광역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린이 전용 공간이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무안 오룡 이지구와 나주 혁신도시 등 전남 신도심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교가 대대적으로 설립됩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무안 남학과 오룡지구의 중학교 3곳에서 다른 시군의 고교로 진학한 학생은 150명.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으로
관내 진학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도심 조성으로 학생 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지구에 대규모 학교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무안 오룡 2지구에 5개 학교, 순천 선월지구 4곳, 광양 황금지구에 2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또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서는 나주혁신도시에 3곳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중기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오는 10월 교육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 오룡 2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나주경찰서 직원 30여 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최대 2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여러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조작해 입력한 혐의로 행정관을 직위 해제했으며 부당 수령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이어 전남 첫 문화도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개항장으로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현대 문학, 대중가요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제2의 개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897년 일제시대 개항장으로 3대양 6대 도시의 명성을 떨쳤던 목포.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 영사관 등 암울했던 역사의 발자취를 간직한 목포는 근대 문화의 산실로 불립니다. 근대 건축물과 일본식 가옥 등이 자리 잡은 원도심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우진과 차범석, 최초의 여성 장편 소설가 박화성 등을 배출하며 근대 문학의 산파 역할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정말 기대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예양목포를 키워나가는데 우리 예술인도 많은 힘과 또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목포가 전남에서는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포됐습니다.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곧바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하반기에는 이난영과 남진 등 국민 가수를 배출한 대중가요를 콘텐츠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첫 전국 단위 경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 관광 거점 도시 지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관광 콘텐츠에 문화 자원을 융합해 서남권의 대표 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우리 목포가 대한민국에서 예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썼듯이 이런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목포만의 특성을 살린 하나씩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목포의 문화도시의 진면목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제2의 개항을 통해 서남권의 대표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빈자리를 들은 익명의 후원자가 쌀 1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자가 전남 영광의 한 정미소를 통해 20kg짜리 쌀 100포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원자의 기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설에 이어 세 번째로 5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기부천사의 소식이 끊겼다는 기사를 본 뒤 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수 기업체들의 9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 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93%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했으며 법 시행 이후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 발생을 가장 많이 우려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는 답변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소 우려한다는 답변은 31.6%로 나타났습니다.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이사장에 박승현 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박승현 이사장은 전남대 총동창회장과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대동문화재단에서는 자문위원과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왔습니다.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는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메세나 조직입니다. 전라남도가 화장장 이용 급증에 따라 이용 제한과 시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5개 화장장에 대해 도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예비 화장로 확보 규정을 없애는 한편 화장장 운영 시간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동절기와 오미크론 확산 등이 겹쳐 최근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 화장 처리가 차질을 빚자 유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도내 화장시설은 5개 시군에서 모두 19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역사유적지 정비 계획을 마련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순천 등 6개 시군에 있는 역사유적지 42곳에 대해 올해 3억 4천만 원을 들여 안내판 설치와 주변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적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